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한국사를 한번 해설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능검 62회를 한번 해설을 해봤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수능이라든가 육모, 구모를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공무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어, 해설을 다 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막 감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줄여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각에 안치하였다. 가족 공동무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쵸? 이건 옥조다. 옥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아라는 것인데 1번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1번이죠. 옥조가 민며느리제, 그리고 고구려가 소국제가 있었고,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로 다스렸다. 이건 부여 말하는 거죠. 3번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존재하였다. 소도라는 신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삼한을 말하는 거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예입니다. 그래서 옥조냐 동예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족 공동무덤이면은 옥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건데, 1번 선택지를 보면은 미륵사지에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이거 맞는 거죠.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렇게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정림사지에 백제 5층 석탑 맞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맞죠? 정답 2번, 아니 정답이 2번이 아니라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석천동에 있죠.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 쪽에도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는 거. 능산리 고분군에는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있기 때문에 틀렸고, 그렇게 기의 정답은 3번.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맞죠? 무령왕릉에는 무령왕릉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석이 있다는 거. 정답은 어쨌든 3번. 조선시대의 간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관원이 나왔습니다. 교지를 작성한다? 교지를 작성하는 것은 예문관에서 했기 때문에 교지 작성하고 사관원은 전혀 상관이 없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삼사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간쟁과 정사에 대한 논박을 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그리고 한성부,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시정기를 편찬한 곳은 춘추관이기 때문에 정답 2번 또한 틀렸고, 한성부 같은 경우에는 한성의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인 거고, 3번 춘추관의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외교문서를 작성한 곳은 승문원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춘추관이 아까 시정기를 편찬했고 역사서를 편찬하거나 보관하는 곳이죠. 승정원,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정답은 4번. 그리고 문제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3.1운동의 바로 직후에 만들어졌다. 연통제라는 곳이 나오고, 그럼 정답은 당연히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운동을 위해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맞죠? 1번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1번이고,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을군부를 만들었다. 독립을군부는 임명찬,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인영과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1907년도에 있었던 정미을병 말하는 거죠. 영국인 베데를 발행인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간하였다. 이거하고는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혀 상관이 없다. 굳이 따지자고 보면은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인영 허위 등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한 것은 13도 창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5번. 그리고 중국 유학에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의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중국 유학을 갔다 왔고 문무왕의 경주에 성곽을 쌓을 때 만료한 이하라로 유명하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 여왕에게 항룡사 구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자장이라는 승려가 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의상과 자장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은 1번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일심사상하고 관련된 내용은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가 했던 게 이제 주장했던 게 일심사상, 그리고 책을 썼던 게 십문화쟁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십문화쟁론. 그리고 하쟁사상을 이제 주장을 했었고, 2번 가는 하엄일승 법궤도 누굽니까? 2번이죠. 의상이 하엄 일승 법궤도를 썼기 때문에 의상 2번이 되는 거고, 나는 왕호 천축국전, 이건 해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호 천축국전을 해석을 해보면은 왕호 왕복해서 갔다 왔다. 천축국은 어디죠? 천축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말합니다. 인도를 갔다 왔다. 사실상 이 신라 때 인도를 갔다 온 승려는 해초밖에 없거든요. 해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광겸수. 교광겸수는 신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의천이기 때문에 고려다.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 게 의천 같은 경우에도 진골 출신은 아니지만 귀족 출신은 맞습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라 왕족이죠. 사실상 의천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왕 봅시다. 당현종 개원 7년에 대주령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 하였다. 지금 대주령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즉위하였다. 그럼 가는 당연히 무왕이 되는 거겠죠. 무왕. 무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도를 상경성을 옮겼다. 상경성을 옮겼던 왕은 문왕이고,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왕은 선왕이고, 장군효를 시켜 당의 둥주를 공격하였다. 그죠? 그 정답은 3번이죠. 사실상 자기 동생이 당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둥주를 공격하게 되는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 고구려 유빈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였다. 이것은 아까 여기 나오는 대주령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가에서 라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고려라고 하는 건데, 세조 때의 그 표찬이 경국대전이 됐고 완성이 되었다. 가는 성종 말하는 거죠. 성종. 그리고 석대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용조. 그리고 대전 통편을 썼다. 정조. 그리고 대전 해통을 표창했다. 고종. 정확하게는 흥성대원군이 맞지만 지금 왕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고종이 맞겠죠. 성종, 영조, 종조, 그리고 고종, 이 순서로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 자, 가. 성종은 홍분관을 두어 집현전을 기성하였다. 맞죠? 나.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였다. 맞습니다. 용조가 이제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봐서 대폭 정리하였고, 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화성 축조 맞습니까? 맞죠? 이거는 뭐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라. 고종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성되어 온 거니 뭐 서원을 47개만 이제 남기고 전부 다 철폐했다든가, 아니면은 호포제를 실시했다든가, 양전제를 실시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했지만, 사실상 이 삼정 이정체를 설치했다는 데는 고종 때가 아니라 철종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밑줄친 사건, 이건 중종이 바로 조광조가 나왔죠. 조광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초위왕이라는 걸 알고 있죠. 주초위왕이니까 이거 기묘사하구나 바로 알 수 있고, 1번 갑자사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의 생모에 대한 폐위 사건으로 일어난 사화이죠.
그래서 150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그리고 모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으로 일어난 사화죠. 그러니까 1498년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고,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명종 때, 저희가 어제 이제 한능검 때도 잠시 을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원형이라는 소윤 세력과 그리고 유님이라는 대윤 세력이 싸우면서 대윤이었던 유님이 하를 잇게 된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하죠. 이것은 154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모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순으로 간다는 거, 예, 순서 배열하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봅시다.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전하께서 옛 사설을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지난 역대의 사서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 망연하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얘가 어느 역사서인지 바로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오경강 제자의 책과 지난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에는 지난 역대의 이런 사서처럼 뭔가 왕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그런 역사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역사서를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즉 기전체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전체 형식을 쓴 사람은 누구다? 그죠? 바로 김부식 말하는 거죠. 김부식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더 보면은 신라 고고르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서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법녀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에는 소략하게 써서 이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이것 또한 내가 기전체 형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 이 내용 봤을 때 가는 김부식 말하는 거고,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있다. 부효씨와 고씨의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유득공이죠. 유득공이고 이 책의 이름은, 저서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발해고 말한 거죠. 발해고. 그러면은 가는 김부식이고 나는 유득공인데, 이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명왕의 업적을 영웅서사 하시는 동명왕편, 누구 이규보의 동명왕편라는 거죠. 아니고, 그 다음에 불교 중심으로 썼다. 이거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3번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맞죠?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까지 나오는 겁니다.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서를 체계적으로 쓴 것 같은 경우에는 동국통감과 동사강목이 있습니다.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때 서거정 등 여러 사람들이 쓴 책을 동국통감이라고 하고, 동사강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10번. 10번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료를 좀 읽어보면은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 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지금 토지를 소유를 제한한다.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저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이거 보는 순간 바로 한전법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한전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박지원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박지원 선생 말고도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냐면 이 송고사설을 쓴
선생인데, 근데 이 선생과 박지원 선생의 이 한전론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토지를 가지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당 뭐 5개 이상의 토지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둔 거죠. 하지만 이 선생님의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무조건 한 개의 토지는, 어느 정도의 토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선생님의 이제 토지 한전론이 주장이거든요. 이를 다시 바꿔서 말해보면은 이 선생님의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한 사람당 한 채의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의 이제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당 5채 이상의 이제 아파트는 가질 수가 없다, 그런 형태의 한전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의 소유를 제한시키고 있고 일정 이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박지원 선생님의 한전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기 수록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영헌 선생님이고, 유영헌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은 균준론이고, 송호사설 아까 이익 선생님의 한전론은 이와 다르다는 거. 그럼 목민심서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지원 선생님이 아니라 정약용 선생이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주장했던 것은 정전론과 여전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떤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이제 정전론과 여전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1 운동이 벌어질 때까지의 시기, 그리고 헌병 경찰 업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무단 통치 때 시기로 옳은 것은 찾으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바로 토지조사령을 공포했다. 1번이죠.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령, 창시개명, 그리고 국민학교, 국가총동원법은 193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민족 말살 정책하고 무당 통치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랄까, 이 30년대에는 조금 더 가격했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10년대, 30년대 구분하고 외우시면은 좀 더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번, 한국 국민당을 이끌었고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결정적인 힌트는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김구 선생을 말하는 거죠. 김구 선생. 김구 선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우합작위원회, 그리고 항복 직후에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1번, 2번 전부 다 여운형 선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공단을 이제 결성하였다.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든 사람은 박용만 선생으로 1914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모스크바 상공 외상 회의로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좀 김구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끝까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구 선생이라는 거. 그리고 13번,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헌국회 때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로 나왔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도 9월에 만들어진 거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8년 7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한일기본조약,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통일조치국민회의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그리고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인교 선교사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병행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는 흥선대원군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보빙사단 사절 때 파견하였다. 이건 1번하고 지금 4번 보면은 통리기 기모함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전부 다 이제 개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은 고종과 관련된 내용이고, 척하비를 세웠다. 2번. 신미양력 이후에 척하비를 전국적으로 세웠죠.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는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그리고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백제 계로왕 때 사건이고 도림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만 봐도 바로 장수왕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장수왕이
하나의 이제 첩자로 도림을 보냅니다. 백제 쪽에. 이제 장수왕이 고구려 왕이지 않습니까? 고구려 왕이 알다시피 이 고국 왕 때 근초고왕에게 할을 입어서 죽었다는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역대 왕들은 이제 이를 갈면서 이를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던데, 이때 장수왕 때 도림이라는 첩자를 백제에게 보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국정농단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계로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혹에 빠지면서 막 여러 가지 사치도 부리게 되고 이제 막 한마디 한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여버리고 조금 이제 문주왕이 이제 웅주 쪽으로 천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로왕과 장수왕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왕은 장수왕을 말하는 겁니다.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1번이죠. 병량으로 도읍을 옮겼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남진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쳤다는 거. 진대법 같은 경우에 고국천왕, 낙랑궁을 이제 몰아낸 것은 미천왕 때고, 신라에 대하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 물리쳤다. 강기토 대왕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 자, 이 건물로 조심포 양식. 조심포 양식을 나오는 순간 고려 때 양식이니까 일단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이제 줄여지는 건데, 1972년 보수공사 중에 공매당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정답은 바로 2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나왔다는 거. 합천 해의사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만 대정령이 나와야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그리고 가단체 서재필 나왔고, 그리고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되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막기 위해서 자주 독립, 자주 국방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 독립협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만민 공동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교육 입국 초서를 반포했다는 것은 독립협회와 관련이 없고 제2차 가보 개혁 때 나온 사건이니까 아니고, 영흥문에 독립문을 세웠다? 2번이죠.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도 제2차 가보개혁이고,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거는 전혀 이제 독립협회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리고 가 시기에 사실 옳은 것, 무신정권이 몰락한 것은 1270년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한 것은 1351년대 사건이죠. 이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망권 땅이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1314년 충선왕에 의해서 망권당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정통행성 같은 경우에는 충렬왕 때 1280년대.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맞습니다. 상성총검부가 수복되었다. 상성총검부가 수복되었고 정통행성 이문소가 폐쇄되었고 등의 내용이 나오면은 공민왕 즉위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제왕옹기가 조설되었다는 아시다시피 1287년도에 충렬왕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지금 봤을 때 시비법이 발달하였고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2년 3주기 윤장법, 그리고 남부 일부 지방의 이양법이 이제 전파되었다. 솔직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조선 초기 때 내용과 되게 유사한데, 근데 농상 집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려구나. 이 나라가 농사 직설이 나왔으면 아마 조선일 가능성이 큰 조선인데, 이제 농상 집요가 나왔으니까 그럼 고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대정 3사 맞습니다, 그죠? 근데 토지를 바뀌었다는 것은 대동법 때 토지를 바뀐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 10분의 1로 조세가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 바로 태조 때 했던 정책이죠. 정답이 3번 맞고요. 소라는 행정구역, 맞죠? 향, 부곡, 소가 있었던 것은 고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십이양령 같은 경우에는 1871년도 있었고, 가보기역 같은 경우에는 1894년도입니다. 자, 71년도와 그러면은 이제 94년도 이 사이에 있던 일로 옳은 것은 일산능력가 1905년도죠. 아니고, 정미을병 같은 경우 1907년도이기 때문에 아니고, 오피리어드 도굴 미수 사건 1868년이기 때문에 아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0년도이기 때문에 4번이죠.
조미2 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에 제2차 조선 수신사로 갔던 이제 김홍짐이 항중헌으로부터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저희가 최초로 서양과 맺었던 국가가 미국이며 맺었던 조약 이름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제 구급 국가직에 대해서 한번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 자체가 되게 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능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한능검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이번 2022년도 이 시험이 약간 쉬웠을 수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무난무난했었고, 이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한 사상가에 대한 사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역사 문제가 아니라 약간 뭐 사상가들의 사상을 외우는 거다 보니 약간 그 윤리와 사상,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보면은, 그래도 나름 한능검을 좀 풀 줄 아는 사람이면은 9급 정도의 공무원 한국사는 풀만하다, 약간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이 수능 한국사라든가 육모 군모에 약간 좀 많이 헤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초적인 것들, 한마디로 이제 수능 한국사와 육모 구모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문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향상됐다는 것을 좀 느끼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한능검 좀 더 도전해 보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